백룸, 이른바 숨겨진 방. 이 화이트룸이 아니라 왜 백룸이야 근데? 야, 백룸 처음 들어봤어요. 백룸이란 뜻이니까 뭐 하얀색 방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방이라는 아니요. 뜻입니까? 뒤에 있는 방이죠. 100입니까? 100가지 룸. 네, 숨겨진 방이에요. 네, 한 번 들어가면 백이 맞네. 네, 백이에요, 백.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괴담이요, 나름 역사가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드리면 2019년 5월입니다. 4chan이라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유저가 자신의 방사진을 하나 업로드하면서 글을 하나 남긴 것이 갑자기 삽시간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유저의 글은 이랬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약 조심하지 않아 실수로 잘못된 곳에서 현실의 공간을 벗어날 경우 백룸에 도달하게 될 거야. 적어도 여긴 8억 평방마일이 넘는 데다가 무작위로 생성된 더럽고 축축한 낡은 베이지색 카펫과 끝도 없는 형광등 소음으로 찬 빈 방들만 있는 곳에 갇히게 돼. 만약에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면 행운을 빌게. 왜냐면 그쯤 되면 그놈도 분명히 네가 있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 자, 뭔가 굉장히 음습하면서도 그럴듯한, 실제로 사진 자체가 축축한 낡은 베이지식 카펫의 노란 방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진과 함께 이 백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되면 나갈 수 없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계속 똑같은 방이 나올 뿐이다. 라는 글을 이제 약간 그 공포스럽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백룸이라는 단어 이전에도 비슷한 개념은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본데요. 리미널이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경계라는 뜻인데, 어떤 그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떤 제3의, 그러니까 익숙한데 뭔가 섬뜩하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 공간. 제가 아까 방은 방인데 너무 깨끗하고 약간 노란 바탕에 약간 그런 방이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본 적 없는 방인 거죠. 약간 이러한 제3의 공간을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설정을 했던 게 비슷하게 이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한번 유행을 타게 된 게 뭐냐면, 틱톡에서 한 유저가 이 백룸이랑 비슷한 컨셉의 ARG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게 된 겁니다. 이 ARG 영상이라는 거는요, Alternate Reality Game, 즉 대체 현실 게임이라는 약자인데요. 마치 내가 실제 그러한 현실에서 체험한 것 같은 영상을 구현하는 일종의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ARG 이 영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같아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해볼게, 막 이렇게 탐험을 하는데 약간 플레이와 놀이와 실제의 약간 중간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무수한 시리즈 중에서 하나의 영상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4시간 전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려고 여기에 왔어요. 라는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 끊임없이 이제 복도가 이어지는데 부스들이 있는 거예요. 부스들이 있고 부스마다 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커다란 매장 같은데 셔터가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에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데 2000번대 넘버링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어딘가 출구가 있는가 하고 헤매는데 계속 그 출구는 안 보이고 같은 부스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몹시 춥다라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방금 지나온 길을 우연히 다시 돌아봤는데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 가봤더니 그 앞에 수상한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어. 피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그렇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다른 부스에 내려진 셔터를 하나씩 다 확인해 봅니다. 혹시 열린 데가 없나. 근데 또 우연히 하나가 열린 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가 출구구나 하고 열고 들어가는 순간 좌절이 밀려와요. 방금 내가 본 똑같은 풍경이 거기서 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액자식이네. 계속 복도가 하나 또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탐험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또 잠에 듭니다. 그런데 깨어났는데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번엔 넘버링이 3000번대로 바뀌어 있어.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그 방으로 돌아와요. 피가 뿌려져 있던 그 의문의 열린 문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돌아오는데 무언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형상이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비쳐 거울에. 근데 내가 아니야. 아, 막 거울에 비치는. 이런 걸 막 목격하게 되죠. 되게 복합적인데. 그리고 어떤 생명체 발소리를 막 듣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치던 중에서 막 쪽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박스를 찾아라라는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 게임 같기도 해. 미션 약간 같은 게 있어. 대탈출 같은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누군가 공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내가 피가 흩뿌려진 문 앞에 있었고 그 문 너머에 그 박스를 열어라 했던 그 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고 닫는 순간 내가 또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나는 이게 승질 나가지고 그냥 열받겠는데. 막 확 그냥 짜증 낼 것 같은데. 나는. 엄청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공통점은요. 평범한 한 사람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낯선 공간에서 영원히 헤매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이게 거예요. 혼자 가는 거죠. 네네네네. 그나마 한 박사님하고 같이 가면 그나마 나은데. 왜 짜증낼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룸 세계관을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좀 그러니까 이런 자세하게 세계관이란 그렇지 거죠,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는 이제 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방인데 나갈 공간은 있어. 근데 그 공간으로 나간다고 나가봤자? 해서 또 다른 공간이 또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공간에 연속적인 방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네 요즘에 현대사 인생이 이런 계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기가 맞아요. 답일 줄 알고 뭐 대학 가면 뭐가 될 줄 알고 갔더니만 또 시작이고 결혼하면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만 또 그냥 비슷한 고생 네? 시작이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튼 이런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답인 봐이고 줄 알고 하여튼 갔더니만 그런 것들이. 이 뭔가 근데 사실 근데 이 설정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네. 그렇죠. 부가적인 이제 계속 뭔가 세계관이 이제 있어요. 변주가 네.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좀 더 변주가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층이 있고 음. 뭐 탈출구가 맞아요. 있고 이런 역시 거예요. 잘하시는구나. 첫 맞아요. 번째 이 대탈출이네. 백룸 세계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레벨이라는 개념입니다. 뭐요? 이 백룸은요 레벨의 개념이 있어요. 레벨가 뭐야? 이 레벨이라는 게 레벨. 레벨. 원래는 하나씩 레벨 이동이 가능하다는 설정이지만 만약에 각 레벨에 숨겨져 있는 어떤 공간을 내가 발견한다면 임의의 레벨로 점프해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보글보글해서 이렇게 그죠. 어떤 땅땅땅땅땅땅땅 이동하잖아요. 이거 호러 특집인데 알겠습니다. 우산 쓰고 막 날아가는 그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러 특집인데 저희도 현재까지 알려진 레벨은 999 레벨까지인데요. 실제로 원조 이 백룸의 팬덤들은 현실적으로 8레벨 정도까지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건 와. 너무 나중에 덧붙여진 거고 한 올라가기 진짜 8레벨까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탐험가 또는 방랑자라고 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연히 백룸으로 오게 된 사람들을 칭하기도 하고 일부러 백룸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번 백룸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태껏은 현실 세계로 돌아갔다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들어가면 번째 끝이네. 키워드는 엔티티라는 개념입니다. 엔티티. 엔티티는요 백룸에 거주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까 뭔가가 있었다라고 느꼈다고 했죠. Non technical transform. 대부분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공략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레벨에서는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도 아직 미지수인데요. 엔티티들끼리 서로 교류하거나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특징인 건 단순 괴물이 아니라 엄연히 지성체라는 설정이라서 덫을 놓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혼란스럽게 인간을 만드는 짓을 벌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노클립이라는 설정인데요. 이 노클립은 이 백룸에 가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클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프로그래머 게임 업계에서는 되게 흔한 용어라고 하는데 어떤 벽이 사라지면서 어떤 통과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게임의 마치 오류처럼 버그로 이렇게 버그로 넘어가는 하면 것처럼. 이 벽의 벽 사이를 딱 넘보면 다른 맞아, 공간이 맞아.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백룸이 그런 개념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 맞아요. 벽을 잘못 딱 하다가 이 벽이 이게 만약 3D 영상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공간에 빨려 들어가는 오류가 거야. 나서 다른 공간으로 맞아요. 넘어가는 그 옛날에 맞아요. 블랙 타이거 이런 게임은 보면 이렇게 벽 그런 거 파면 그 벽 얼굴이 나오고 가려져 있는데 이쪽 공간이 보이는 아,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공간. 맞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동킹콩에도 그런 방이 있었던 예. 거예요. 이 노클립 현상이 일으키는 이 개념이 출입구는 뭔지 알겠네. 예.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확실한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이 백룸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입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버려진 건물에서 유독 그늘이 어두운 벽. 이제부터 좀 뭔가 현실감이 나온다. 네. 두 번째 찾아보세요 한번. 네.
저 가보라고요. 이런 하는 거 데를 좋아하잖아. 찾아가 보세요. 네. 두 번째,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마치 임의의 장소에 혼자 외따로 있는 것 같은 문. 이거 공포 브이로그 2탄 찍어야겠는데 교수. 세 번째, 어떤 윙윙거리는 소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즉 초자연적 느낌을 주는 어떤 영역. 네 번째, 계속 소리. 요게 가장 그 현실적인데 매번 해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 계단의 마지막 계단을 놓치고 넘어짐이 발생했을 때, 이때 넘어가는 때가 있다고. 되게- 확 넘어질 때 다른 방으로 간다. 네. 되게 어떤 게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게. 뭔지 알겠네요. 이 개념이 게임 게임에서 많이 플레이할 때.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함이 있는 의자처럼 어딘가 손상된 개체와 닿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룸에 들어갈 확률은 내가 시도하려고 해도 10,000분의 1보다 적다고 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일부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호기심 때문인 건가요? 이런 거를 찾아다니라고 아니,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근데 거예요. 가면 못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몇 명이나 갔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이게.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브젝트. 전 이게 나중에 생겨난 좀 붙은 개념 같은데, 백룸함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특수한 물체들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종류에서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몬드 워터인데요. 이게 제가 백룸 영상 아몬드 보고 워터. 있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복도에 돌아섰더니 아몬드 워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방란자들의 주식이자 유일한 수분 공급원인데, 이름대로 약간 그 아몬드와 바닐라 향이 나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음료수인데, 다만 백룸에서 생성되는 아몬드 워터 중에서는 아몬드 워터인 척하는 위험한 액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식별될 때까지 무턱대고 마셔서는 안 되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엔티티를 격퇴하거나 내가 다쳤을 때 의약품으로 아이템으로. 사용할 가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렵네. 포션이 포션. 근데 이게 복잡해. 그 백룸 영상 같은 것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엄청 영상은 많아요. 뭐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 뭐 만든 그쵸. 그런 만든 영상인 거죠. 영상이죠. 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지기 쉽냐면은 3D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방을 계속 그렇죠. 방을 연결식 만드는 붙이면 건 돼. 어렵지 않다. 예. 음. 근데 거기에 물체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백룸 가서 그 사람 찍어서 보낸 영상 같은 건 없어요. 뭐 비싼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드릴게요. 예. 자, 두 번째 오브젝트 파이어 솔트. 말 그대로 소금인데요. 그 불소금. 모스경도 7에 용융점이 47도라는 설정의 불규칙적인 47 결정형 도라고? 소금입니다. 근데 이게 반투명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는 데다가 휘발성이라서 이거를 녹여서 모아가지고 더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충격을 받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다만 절대로 백룸 자체에는 손상을 입힐 수 없다는 설정이고요. 다만 뭔가 불 대신 사용하거나 엔티티를 공격할 때 사용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홍 박사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홍스승님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아주 가끔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은 뭐야? 근데 요즘에 제가 데이터 무제한을 써가지고 근데 이 데이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겠죠. 외부 세계와 터졌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미처 못한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가지 못하니까. 약간 유언 비슷하게. 요때 이제 내가 찍은 백룸에 영상도 들어와 있다 이러면서 뭐 전송해주고. 이렇게 이게 안부를 그럼 전달하는 그때 얘기구나. 가족들에게 온 문자 이런 것도 이제 괴담으로 막 존재하겠다. 그렇죠. 이런 문자들이 왔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죠. 아몬드 워터 인척하는 위험한 액체 캐슈 워터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적대적인 엔티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가지고 있으면. 이 페르시아 왕자에도요 똑같이 생긴 물약인데 에너지가 다른 물약이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어떻게 됩니다. 구분해요? 먹어보면 먹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엔티티가 이 캐슈 워터에 접촉을 하게 되면요, 심지어 그 엔티티의 힘이 50% 이상 증가를 하고 더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이 캐슈 워터는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만약에 접촉하거나 마시기라도 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해야 할 행동 지침 몇 가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음 발생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엔티티를 접근시킬 수 있어요. 난 계속 떠드는데 그럼 어떡해요? 엔티티가 소리를. 그다음에 저는 혼자 있을 끊임없이 때도 막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서 레벨을 확인하고 숨겨진 어떤 공간 같은 거를 탐험을 잘 해야 된다고 최소한의 하고요. 리액션을 안 해주시네요. 아이템 숨겨져 있는 거를 잘 발견해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침이 되게 호러 세계관이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억지스럽긴 한데, 다시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백룸을 받아들이는 게 지침으로 중요하다고 해요. 탈출을 시도하는 걸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 한번 아무도 못 넣었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다 이거 알려줬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적인 그 게임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그런 공포 괴담이라고 예를 들면 생각하는데 내 캐릭터가 못 나온다. 네. 뭐 근데 그런 거. 게임에서는 게임을 꺼버리면 되잖아. 맞아. 이거는 계속 네. 자도 계속. 재부팅 개념이 없네. 재부팅. 사실은 저도 이 괴담을 알게 된 게 백룸 세계관을 알게 된 게 굉장히 유튜브에서 흥한 이 백룸 단편 영화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실사같이 촬영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시라고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2022년 1월 7일에요. 업로드 됐는데 됐네. 케인 픽셀즈 KANEPIXELS라는 유튜버 채널에서 이 단편 영화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더 백룸스 그다음에 괄호 열고 소제목이 파운드 푸티지. 그때 얘기한 파운드 푸티지. 그래서 이게 업로드한 지 10일 만에 1000만 조회를 넘고요. 업로드한 지 6개월 만에 3,400만 조회를 우와, 돌파하게 이거 됩니다. 뭐야? 3,500만 원. 근데 놀라운 게요. 나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거 제작한 사람이 만 17세 고등학생인데다가 블렌더라는 무료 3D 컴퓨터 그래픽 제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영상을 제작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데이트를 이거 뭐야? 치면서 기분 나쁘죠? 이후로 다양한 백룸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걸 왜 찾아보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나 너무 매력 있던데? 그러니까 왜 매력 있냐면 이게 CG인 걸 알고 봐도 이 설정이 뭐냐면 옛날 VHS 그 딱 그 화질. 캠코더를 약간 화질이 맞아요. 일부러 화질이 그래서. 딱 그거예요. 레트로 감성이 있습니다. 그 레트로 감성이 묘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데다가 연출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막 현실감이 넘쳐서 이거를 좀 약간 내가 집중해서 보면 내가 진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요. The Backrooms Found Footage. 맞아요. 근데 이거의 설정 자체도요. 1991년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 영상 처음부터 되게 옛날 영상이에요. 그때를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옛날 느낌 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7월 4일 1991년 7월 4일에 한 남성이 캠코더를 들고 친구들과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좀 약간 장난스럽게. 그랬는데 갑자기 넘어짐과 동시에 이 카메라를 든 채로 노클리핑이 된 거죠. 다른 장소로 이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든 채로.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계기가 됐던 포첸의 그 유저의 말처럼 똑같아. 노란 벽지로만 계속된 그 방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축축하고 음습한 베이지색 카펫이 그대로 깔려 있고요. 남성은 계속 열심히 막 누군가 없냐고 막 불러요. 그런데 들리는 것은 오직 형광등의 소음. 그 진짜 그 울리는 소리죠. 나 깜짝이야. 저런 소음이 들리죠. 이 영상 진짜 계속 몰입해서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는데 끝도 없이 같은 방이 이어져요. 끝도 없이.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짝 희망을 줘요. 갑자기 사다리 하나가 있는 거야. 변수가 생겨. 그래갖고 사다리 위에 어떤 공간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저거다 싶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간을 빠져나가는 순간 또 똑같은 방. 그렇게 막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낙서로 뒤덮인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벽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줌해서 하는 것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멘트였어요. 그랬는데 그 낙서를 살피고 얼마 되지 않자마자 진짜 이건 들으셔야 돼. 진짜 기괴한 소름 끼치는 괴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 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 날 쫓아와요. 근데 그 괴물이요.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막 긴 손가락만 보여주거나 템플런. 막 일부만 보여주는데 그 소리가 너무 소름 끼쳐요. 기는 거 안 좋아. 팔다리가 길면. 그래서 그 소리에 쫓기면서 건물 안을 미친 듯이 헤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잡혀버리는 것으로 아마 추정될 수 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니네요. 약간 여운이 이 있네. 캠코더만요 다시 노클리핑 돼가지고 현실에서 돌아와서 공중에서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아날로그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박사님이 좋아하죠. 그 김요한 이야기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아날로그 그 감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보실 만하다. 그리고 상당히 저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백룸에 떨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은지 이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없고 뭐 화장실도 없고 다 그런 거죠 지금. 아이템들이 유일하게 있어요. 아까 식량으로. 얘기했던 그런 식당 없고 그런 거 그냥 방만 있고. 근데 식당이
책상이 있다는 설정도 있대요. 뭐 침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방랑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가진 아이템들을 뺏거나 아니면 엔티티랑 그룹으로 해서 상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네, 설정이구나. 네, 있다는 설정. 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중에 덧붙은 뭐 설정인 것 하나의 같아요. 커뮤니티가 되는 거네. 어쨌거나.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는 그냥 혼자서 헤매는 게 더 무섭지. 맞아.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다 이제 만들었겠죠. 뭐. 원래 팬덤은 그래서 원조를 그래서 지지하는 그러다가 이제 사람 만나면 그 중에서 나쁜 놈들 근데 생겨서 다 솔직히 뺏으려고 거기서 싸우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겠죠. 사람 만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내 걸 뺏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가 이게 살라고. 그냥 만났다고 바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신뢰 못하죠. 무섭지. 뭐 좀 다른 이야기로 이게 SCP 재단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계담이죠. 그 개념의 그런 또 SCP 재단에도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예. 약간 그거에 또 파생돼서 사람이 덧붙이는 이야기가 돼서 저런 설정까지 됐고 어떤 레벨에 가면은 그 끊임없이 있는 공간에 집들이 놓여 있는 공간도 있대요.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되면 백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관이 근데 되는 거지. 이 백룸은요. 근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틱톡커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로 너무 쉽게 그러니까 만들 수 이 있으니까. 만들 수 내가 있어서. 이 백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 백룸이라는 이 세계관이 계속 즐길 거리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방을 헤맨다는 느낌도 되게 재밌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엔티티의 별의별 것들을 다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팔다리 긴 아까 거의 바이러스처럼 생긴 그런 존재가 쫓아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소닉도 쫓아오고요. 아 진짜. 그게 약간 좀 참여형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되는 집단으로 거구나. 만드는 설정놀이. 예, 그렇죠. 일종의 설정놀이. 예. 집단으로 만드는 설정놀이. 근데 현대 테크놀로지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새로운 영상으로 문화라는 볼 수 생각이 드네요. 있는 괴담이라는 맞아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으시면 꼭 백룸 영상 몇 개 찾아보시라고 네. 권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근데 백룸에 만약에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빠진다 그러면은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 저 짜증나죠. 반복 싫어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많이 걸어야 되고 막 결해야 되고 계속 제가 그때 뭐 타임루프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반복되니까. 기껏 갔더니만 또 처음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거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비효율적이 되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 미쳐버린 끝에 한박사님 왠지 만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다 해소가 됐고. 네, 그래서 퇴근길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요. 극도의 백룸의 공포를 체험하거나 상상해보고 나서 자신의 편안한 침대와 충분한 먹을거리를 있는 냉장고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백룸 체험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